저희가 이게 단어라고 하는 거 하나를 저장을 할 때 굉장히 무수히 많은 그런 데이터들이 영향을 줘요. 이런 것도 이제 변수가 될 텐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저희가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런 게 이제 학습이 됐어요. 이게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딱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온 거죠. 이게 생성형 데이터베이스 AI에. 그러면은 이걸 다 잘라요. 나 자르고 는 자르고 사과 자르고 를 자르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저 제가 만약에 다 어쨌든 하나씩 하나씩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사과만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들어갈까요? 일단 사과는 뭐예요? 명사죠. 예, 명사입니다. 그러면 명사라고 하는 것과 또 사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의 사과는 목적어로 사용됐죠? 그 목적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사과는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좀 긍정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긍정 쪽에 조금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 벡터가 켜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문장을 또 학습을 해요. 거기에도 사과가 있는 거예요. 자, 사과가 있는데 아까와 다르게, 아까는 목적어였는데 이번에는 주어가 됐네요. 그럼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구나. 주어로도 사용하는 거구나. 오케이. 그리고 산미가 있어서 빈속이 안 좋아요. 부정적인 것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얘는 과일인가 보네. 뭐 이따 등등 해가지고 이게 조금씩 이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죠. 그 자리에 주어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1인칭이 와야 되고, 거기에 뭐가 와야 되고 하는 것들 조건이 맞는 거를 빡 찾아내는 거예요. 이 벡터를 보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단어를 꺼내서 바로 꽂아주는 거죠. 한 단어씩 한 단어씩.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와 유사한 것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유사한 것들을 랜덤하게 돌리다 보면 가끔은 너라고 했다가 가끔은 당신이라고 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얘가 날 약올리나? 얘가 만약에 날 약올리는 건 어떡하지?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얘를 인격체로 보게 되면 그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약간 소름 끼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값을 꺼내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랜덤 값을 주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유도를 높이기 때문에 뭔가 진짜 사람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안 하자니 문제. 항상 1등만 나올 거잖아요. 비슷한 애들끼리 있으면은 그 중에서 좀 골라 나와야 되는데 항상 같은 값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같은 값만 나오면은 얘가 리얼리티가 떨어지고 그렇다 조금 바꾸자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개발자들은 우리 모르게 계속 뒤에서 여러 가지 꼼수들을 계속 꽂아놓고 있습니다. 그 꼼수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워낙에 계속 달라지니까 어쨌든 제가 만약에 개발한다고 해도 그 자연스럽게 꼼수를 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쓸 것 같긴 합니다. 그림을 만드는 것도 비슷해요. 일단 아까 단어가 이렇게 잘게 쪼개진 것처럼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이제 패치라고 해서 여러 가지의 그림으로 잘게 쪼개집니다. 쪼개지는데 만약에 이쪽 거를 조금 생성해 달라고 하면은 자동차라는 것을 인식시켜 놓고 자동차의 앞부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타이어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앞에 있는 것도 비슷하게 생겼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앞부분에 해당되는 걸 아무거나 랜덤하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를 보니까 이제 뭐 앞유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색상 좀 다른데 그러면은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대략적으로 뒤에 있는 색상을 맞춰서 각도를 맞춰서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걸려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이제 이거 창조물이 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좀 노하우가 좀 많고요. 꼼수 덩어리가 좀 여러 가지가 끼다 보니까 꼼수가 이제 모자라면 노하우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노하우가 좀 부족해가지고 요즘 많이 깨지고 있는 상태긴 한데요. 요거를 얼마큼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것이냐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자유도 좋습니다. 이 자유도라는 거 좀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똑같은 걸 아마 다음에 못 만들 거예요. 랜덤 값이 들어가니까. 나는 근데 아까 그 자동차 다시 만들어줘. 근데 왜 안 만드는 거야 이렇게. 2%가 부족한 건지 몇 프로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좀 실망스럽습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미래를 볼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법과 같은 도구긴 한데 이 확률 통계가 좀 좋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방정식으로 모든 걸 풀어낸다고 하면 그것도 암울하죠. 우리가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아주 힘듭니다. 어쨌든 확률이라고 하는 것과 통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AI를 이용할 때는 그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쩌면 속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너무 좋아요. 속고 있어도 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는 없지만 도움은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얘가 꽂아줘서 찾아줘요.
그러니까 여기 학습돼 있어야 되고 그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제 AI가 학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누가 시키지? 뭘로 학습시키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다고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저희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있어야 되고요. AI는 저희가 학습시켜서 이용하는 도구일 거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학습되어 있는 거는 과거형입니다. 학습되는 순간 과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나가고, 과거에 대한 것들은 얘 보고 생성해 달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AI를 공부하다 보니까 AI가 인간과 똑같아, 인간이 학습하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공이 날라오는 걸 받아본 적이 있나요? 공이 날라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공이 날라오는 것들을 끝없이 받아보다가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처음 날라오는 공을 처음 받아봤는데 못 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은 제 몸을 컨트롤하지 못할까 봐 그런 거지, 공이 날아오는 것은 대충 직감하거든요. 그래서 받지 못해도 피하려고 웅크리거나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긴 해도 확률 통계처럼 많은 데이터를 때려박아서 그렇게 연습된 것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다 몰라요. 과학자 누구도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를 조금 모방해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무엇을 만들려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적 능력, 그것이 이렇게 때려박아서 만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쩜 모르긴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식을 기반으로 해서 제 몸을 컨트롤하는 것에 필요한 것들 좀 공부하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인간을 대체할 것이냐, 정말 인간의 직능과 같은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고요. 내용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욕하지 말아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꺼내고 저장하고 그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해왔는데, 이제 꺼내는 작업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꺼낼 때 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퀄을 이용해서 꺼냈다면, 얘는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꺼내고, 그냥 꺼내는 게 아니라 자연어에 답하는 방식으로 생성형으로 대답을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AI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AGI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그거는 인간의 지능을 초월했다 얘기하는데,